지금 계속해서 좀 하락 추세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렇다 할 반등이 안 나오고 계속 내리고 있어요. 아무리 그래도 2025년 비트코인에게 있어서 되게 좋은 해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 한 3월 달에 한 14만 불 정도는 충분히 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성정길입니다. 지금 시각은 2월 2일 저녁 11시 45분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잠깐 광고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에다가 돈이 먼저다 라고 검색을 하시면 저희 홈페이지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코인 생기초 강의가 올라와 있습니다. 좀 기초적인 거 하나하나 좀 배우고 싶은 분들을 위한 강의고요. 뭐 지갑 사용법이라던가 아니면 제가 자주 사용하는 이 트레이딩 뷰 사용법, 뭐 차트 읽는 법, 해외 거래소 사용법, 기타 등등 코인 거래하면서 투자하면서 좀 어떻게 하면은 좀 잘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기초적인 것부터 가르쳐 드리는 그런 강의입니다. 총 대략 2시간씩 6주 분량이니까 한 12시간 분량의 강의거든요. 실제로는 한 15시간 정도 될 것 같은데 이 강의를 들으면 최소한 기초에 대한 거는 다 쌓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올해는 2025년에는 비트코인도 좋지만 알트코인들도 되게 좀 기대가 되는 한 해잖아요. 알트코인을 어떤 것들을 사야 할지 그리고 언제 사야 할지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제가 좀 상세하게 다룰 예정입니다. 네이버에다가 돈이 먼저다 라고 치시면 나오니까 여기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좀 비트코인 많이 빠지고 있죠. 제가 오늘 아침에도 방송을 했었는데 그 이후로 좀 계속 좀 빠져서 아까 98,000달러 초반까지 갔었죠. 물론 한국 가격으로는 김프가 잘 방어를 해주고 있어서 1억 5,400만 원까지 빠지고 방어를 좀 하고 있습니다. 김프가 요새 좀 높은 편이죠. 아침에 뭐 방송할 때도 한 6% 정도였고 아까 한 7, 8%까지도 올라갔었거든요. 김프가 점점 더 많이 끼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만약에 여기서 반등을 하게 되면 김프가 좀 빠지게 될 거고요. 반등이 없으면 계속 한 요 정도가 유지될 것 같습니다. 이제 올해는 제 생각에 김프가 한 6% 정도를 유지하게 될 것 같아요. 김프가 쌀 때 테더 샀다가 김프가 이렇게 올라가면 테더 팔고 하는 김프 투자도 물론 할 수 있긴 한데 환율이 계속 변하니까 그 부분은 좀 참고해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한 9시쯤에 방송을 했던 것 같은데 이렇게 하락하는 중에 방송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하락 추세에 있는 중에 방송을 했었고 그냥 한동안은 좀 약세장이 좀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그럼 빠질 거니까 지금 팔고 밑에서 다시 사는 건 어떠냐, 그거는 뭐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추천드리거나 하진 않습니다. 여기에서 반등할 수도 있는 거고 어디까지 빠질지는 사실 알 수가 없거든요. 여기서 그냥 반등 바로 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뭐 하락한 다음에 반등할 수도 있고 여기서 판 다음에 여기서 사는 사람은 제가 봤을 땐 거의 없거든요. 지금 99,000달러인데 뭐 여기까지 빠진다고 해도 뭐 한 94K 뭐 여기까지 와서 살 사람은 거의 없어요. 비트코인 하나를 이렇게 트레이딩 한다고 해도 뭐 한 600만 원 정도 벌려고 이렇게 하는 사람은 별로 없거든요. 보통은 뭐 한 80K 뭐 요 정도를 바라고 매도했다가 살려고 할 텐데 글쎄요. 이거는 뭐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물론 올 수도 있죠. 가능성이 0은 아닌데 8만 달러까지 갈 가능성은 저는 10% 미만이라고 생각해요. 가능성이 상당히 희박하다. 이걸 바라고 투자하는 건 매도를 먼저 하고 나중에 사겠다고 하는 건 좀 그냥 욕심이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제가 톡방에서 회원분들 반응을 보면 비트코인 위주로 투자하신 분들은 그렇게 마음에 동요가 크진 않으신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뭐 김프가 껴가지고 지금 뭐 1억 5천 미만으로 빠지지도 않았잖아요. 하지만 포트폴리오에서 대부분을 뭐 알트코인으로 배치하신 분들은 좀 고통을 많이 받고 계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본인의 코인
그냥 100%다 알트에 몰빵하신 분들이 특히나 좀 되게 힘드신 것 같습니다. 그나마 메이저 알트 투자하면 좀 덜한데 뭐 이더리움이나 뭐 리플, 솔라나 이런 거 투자하신 분들은 그나마 좀 덜하신데 좀 시총이 작은 마이너한 알트들 투자하신 분들은 심적으로 되게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코인 투자할 때 비트코인 위주로 투자하는 게 여러모로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라이브를 했었죠. 아침에 몇 시쯤이었죠? 뭐 한 11시였나요? 그쯤에 라이브를 했던 것 같은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우리가 계속 2021년 차트를 보면서 과거 차트에 대입해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2021년 차트가 요게 좀 특이한 차트입니다. 사실 여러분도 아시죠? 중간에 붓다빔이 있으면서 크게 파였잖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많이 못 올라갔어요. 이 저점 두 개가 비슷하게 뭐 쌍봉을 이루고 더블탑 찍고 빠졌잖아요. 근데 원래는 보통은 이렇지 않거든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감기 다음에 뭐 2017년이죠. 요때만 해도 2017년 내내 올랐거든요. 그리고 연말에 엄청나게 오르면서 불장이 막을 내렸거든요. 거기에다가 여기에는 표시돼 있지 않지만 이때는 김프가 한 40%가 꼈어요. 뭐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지만 뭐 이때는 그랬습니다. 저도 40%를 겪어본 적은 없어가지고 솔직히 실감이 나진 않는데 이때는 그랬어요. 그래서 리플 차트를 보면 그렇게 현란한 겁니다. 이거 보시면 실제로는 하여튼 해외 거래소 차트를 보면 리플이 요때보다 저점이 낮았거든요. 하지만 우리나라는 훨씬 높았죠. 요때보다. 이게 사실 김프가 껴서 그래요. 김프가 한 40%가 껴서 이때는 좀 엄청난 상승이 있었죠. 요것도 그냥 참고 삼아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때 연말에는 어마어마하게 올랐거든요. 사실 비트코인은 좀 특징이 막판에 버블이 엄청나게 끼면서 폭락을 하는 좀 특징이 있어요. 이제까지 사이클을 겪을 때마다 항상 그래왔거든요. 그러면 올해도 그럴 것인가? 2025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폭등한 다음에 폭락을 할 것인가? 여러분 이게 더 좋으신가요? 폭등한 다음에 폭락하는 게? 물론 어떤 분은 이게 더 좋으실 수도 있지만 사실 이건 투자 목적으로 봤을 때 특히 뭐 저처럼 이렇게 장기 투자하는 사람들한테는 사실 그렇게 좋은 차트는 아니거든요. 사실 제일 좋은 차트는 뭐 이런 거죠. 이거 나스닥 그래프거든요. 이때가 1973년이에요. 요런 차트가 진짜 좋은 차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무려 50년 동안의 차트인데 물론 중간중간 이건 닷컴버블입니다. 닷컴버블이 얼마나 대단한지 아시겠죠? 그리고 이거는 2022년에 그 하락이거든요. 자이언트 스텝하고 막 그랬던 때. 요 두 번의 뭐 하락이 있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그냥 계속해서 우상향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미국 주식을 되게 좋아하는 겁니다. 우상향하는 주식이니까 어느 타이밍에 매수를 하더라도 장기 보유만 하면 무조건 돈을 벌게 해준다는 거죠. 전 그게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보다 더 좋은 자산은 없다고 생각해요. 반면에 비트코인을 생각해 보면은 이게 좀 오르락 내리락이 좀 심하다는 거죠. 물론 장기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파라볼릭하긴 하지만 그냥 단순히 파라볼릭하다고 말하기에는 이 산과 골이 너무 깊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요런 게 사실 비트코인을 장기 투자하기에 좀 어렵게 만드는 요인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제가 바라는 거는 천천히 갔으면 좋겠어요. 올 한 해 동안 2026년 전까지 올해 한 11월, 12월까지 불장이 계속된다고 하더라도 한 2월, 3월에 화르르 올라가가지고 또 푹 꺼지고 뭐 요런 게 없었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이렇게 오르면 많이 올라봤자 한 2억 수준입니다. 물론 뭐 2021년처럼 빠진 다음에 다시 가면 뭐 한 3억까지 바라볼 수도 있지만 이렇게 되면 한계가 2억이나 3억 요 정도까지밖에는 못 오를 것 같거든요. 하지만 만약에 여기에서 점진적으로 조금씩 뭐 계속해서 이렇게 올라주면 한 30만 불도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계속 올라주니까 이러면 뭐 한 5억에서 6억도 올해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것도 되게 낮은 확률인데 이렇게 될 가능성을 뭐 저는 10% 미만으로 보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큰 상승, 급등하지 않고 급락하지 않으면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뭐 2월하고 3월에 우리가 기대하듯이 그럼 어마어마한 불장 이런 게 오지 않더라도 굳이 뭐 실망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제 생각에 한 3월 달에 한 14만 불 정도는 충분히 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14만 불. 3월 중에 3월 뭐 초일지 말일지 모르겠지만 14만 불이면 우리나라 돈으로 한 2억 되거든요. 2억. 물론 뭐 어마어마한 수익률은 아닐 수 있죠. 지금 10만 불 정도 되니까 꽤 되네요. 지금 대비하면은 한 40% 수익이잖아요. 뭐 엄청난 수익인데요. 요 정도 오르면 너무 많이 또 빨리 오르는 걸 수도 있겠네요. 뭐 한 12만 불, 뭐 요 정도 오르면 그럼 한 20% 정도잖아요. 이 정도만 오르면 올해 좀 천천히 가니까 오히려 더 많이 높이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근데 이제까지 불장 패턴으로 봐서는 그런 적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불장이 끝날 때는 항상 화르르 타오르거든요. 그래서 좀 오래 못 가는 걸 수도 있어요. 항상 이 불장이 끝날 때 이 엄청나게 타오르는 거 요거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특히 비트코인이 좀 위험성 자산이고 투기성 자산이다 보니까 좀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여기서 갑자기 급등하면 또 이런 급락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처럼 좀 점진적으로 조금 상승 하락하면서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오르면 요러면 사실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한 이렇게 올해 내내 이렇게 오르면 매도 타이밍 잡기가 쉽진 않죠. 네, 그냥 뭐 조금만 매도를 해도 되겠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오르면. 근데 갑자기 단기에 확 오른다. 지금 뭐 10만 불인데 한 두세 달 만에 뭐 20만 불이 된다. 이러면 좀 일부 매도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짧게 화르르 뭐 이런 것처럼 막 짧게 너무 가파르게 올라가면 분할 익절을 조금씩 하면서 가는 게 나을 것 같고 요럴 때처럼 좀 아주 천천히 이렇게 조금씩 점진적으로 오르면 굳이 분할 매도를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분할 매도 한다 해도 뭐 조금만 이렇게 되면은 뭐 예를 들어서 50%를 판다고 치면 이런 식으로 가면은 뭐 한 10%에서 한 30%만 요 정도만 매도해도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급하게 오르면 급락이 나오지만 이렇게 천천히 오르면 하락도 물론 이렇게 숏으로 짧게 나올 수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요렇게 좀 참담하게 나오진 않을 것 같거든요. 이렇게 지속적으로 오른다는 얘기는 매물대가 좀 다양해지는 거기 때문에 빠질 때도 좀 그렇게 급하게 빠지진 않거든요. 매물대 없이 올린 자리들이 위험한 거예요, 사실. 무슨 말이냐면 2017년 차트거든요. 2017년 차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다 할 매물대가 없잖아요. 그래서 빠질 때도 이렇다 한 매물대 없이 이렇게 쭉 빠지는 거거든요. 이런 게 정말 무섭거든요. 2021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대략 한 여기 넘어갈 때쯤 여기가 전고점이었어요. 여기 넘어서부터는 새로운 역사를 쓰는 거였는데 보시면 이렇게 매물대 없이 좀 많이 올렸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매물대 없이 올린 것들을 한 번에 이렇게 좀 짧은 기간에 훅훅 빠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급하게 오르면 급하게 빠진다. 그래서 뭐 올해 어떻게 진행될지는 솔직히 우리가 다 모르잖아요. 어떻게 될지는 다들 잘 모르시니까 만약에 급하게 이렇게 오르면 좀 분할 매도를 조금 더 많이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저는 이렇게 되면 한 50% 정도는 매도할 생각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나스닥 차트처럼 좀 스무스하게 얘네들은 진짜 차트가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이렇게 스무스하게 계속해서 이렇게 꾸준히 오른다면 뭐 주봉으로만 봐도 뭐 정말 너무 아름답게 이렇게 오르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오르게 되면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굳이 이럴 때 매도 안 해도 되지 않을까요? 물론 매도하면 더 많은 수량을 확보할 수도 있지만 이게 되게 어렵잖아요. 이게 쉬웠으면 여러분도 나스닥 투자하면서 다 이걸 했겠죠. 되게 어렵습니다. 그냥 쭉 가지고만 갔어도 시간이 지나면 이 가격 이상 회복해 주니까 그냥 장기적으로 투자하기에 훨씬 더 좋은 자산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예 안 파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그냥 급등 없이 뭐
급등할 것 같긴 한데 혹시 또 모르는 거잖아요. 급등 안 하고 이렇게 천천히 가면 그냥 좀 가져가도 되지 않을까요? 오래오래 매도 없이. 그러면 좀 바이앤홀드 하기에 아주 좀 좋은 전략이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건 어디까지나 비트코인에 한정된 이야기고요. 알트코인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알트코인은 비트가 이렇게 되더라도 아마 이쯤에서 미쳐 날뛸 거예요. 설사 이더리움이라고 할지라도 비트가 갑자기 올라가면 이더리움이 급등하고 또 급락하고 요거를 좀 피해가기 어려울 것 같아요. 알트코인에는 해당 사항이 없다. 저는 뭐 현재 알트코인이 없지만 알트코인을 2025년에 매수를 한다고 해도 25년 중에는 올 매도할 겁니다. 전부 다 팔아버릴 거예요. 알트코인을 1년 이상 보유할 생각이 없습니다. 단 만약에 2026년 한 말쯤에 뭐 솔라나라던가 괜찮은 알트가 좀 많이 빠지면 제가 생각하는 많이 빠진다의 기준은 한 8, 90% 정도 이렇게 좀 크게 빠지면 요렇게 되면 조금 더 매수를 해볼 생각이 있어요. 이때는 한 2년? 한 2년 정도? 길면 한 3년? 요 정도 가져갈 생각이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웬만하면 올해는 아예 안 살 수도 있어요. 특별히 알트가 뭐 타이밍이 안 오면 아예 안 살 수도 있고 산다 하더라도 올해 다 팔 생각입니다. 요때 알트를 살 수 있지만 아마도 비트코인 위주로 또 매수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사실 저도 되게 궁금하고 좀 기대도 되고 그런 상태인데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지금 매수하는 것도 뭐 나쁘지 않은 타이밍이죠, 사실. 저는 1시간 봉을 좀 자주 보는 편인데 지금 가격보다 더 낮은 가격이 별로 없었습니다. 여기가 1월 16일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달 정도 이거보다 더 좋은 가격인 때가 별로 없었어요. 지금은 뭐 여기 박스권이라고 할까요? 요 박스권 내에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잖아요. 박스권 하단부에 있다. 이렇게 보는 게 타당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박스권이 만약에 뚫리게 되면 이러면 어디까지 빠질지는 사실 모르죠. 그건 뭐 저는 전혀 모르겠습니다. 어디까지 빠질지는 예측은 사실 좀 무의미하니까 지금은 박스권 하단에 다 있고 매수하기에 좋은 자리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지지선이 뚫리게 되면 어디까지 빠질지는 모르니까 그건 뭐 정말 누구도 모르죠. 현금 보유를 좀 해야 되는 이유이기도 하죠. 아예 배제할 순 없잖아요. 이거 밑으로 빠지는 거를 현금 보유를 하고 있으면 또 멘탈도 지켜줄 수 있고 비트코인이든 알트코인이든 좀 저점 매수도 가능해지니까 여러모로 좀 현금을 갖고 있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계속해서 좀 하락 추세가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는 98,000까지 찍어 있고 이렇다 할 반등이 안 나오고 계속 내리고 있어요. 이게 사실 하락 패턴 중에서 가장 무섭거든요. 갑자기 이렇게 뚝 떨어지는 거는 차라리 덜 무서워요. 반등도 좀 기대할 수 있고 하니까. 하지만 이렇게 점진적으로 계속 떨어지는 게 가장 무섭습니다. 천천히 옥죄는 듯한 느낌? 그리고 시간도 좀 오래 걸려서 이런 게 좀 되게 무서운데 오늘은 일요일이니까 장이 안 열리잖아요. 이제 내일 돼야 장이 열리게 될 텐데 내일까지 어떻게 될지 좀 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이 빠질 수도 있고 여기서 반등이 나올 수도 있는 지금은 예측하기는 되게 어려운 자리예요. 뭐 사실 10만 달러는 깨질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뭐 제가 고래동 공부나 트레이딩 라이브 하면서는 뭐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는데 10만 달러는 충분히 깨질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고 깨졌죠. 깨졌고 지금도 깨져 있고 98,000까지 빠졌는데 하방도 좀 열려 있고 어디서 반등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자리입니다. 그럼 지금 매수해도 괜찮냐? 뭐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마이너스가 날 수 있다는 거는 좀 염두해 두고 매수해야죠. 근데 비트코인 매수하는데 마이너스를 아예 안 보면서 투자할 수는 없어요. 그거는 좀 어느 정도는 안고 가야 됩니다. 비트코인을 투자하면서 단 한 번도 마이너스였던 적이 없다. 그런 분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비트코인은 원래 그런 자산입니다. 좀
처음 샀을 때는 좀 물릴 수밖에 없는 자산이라고 생각해요. 좀 작게 물리면 한 요 정도까지 빠질 수 있고, 좀 크게 물리면 한 여기까지 빠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뭐 누누이 드리는 말씀이지만 비트코인 위주로 투자하시고 지금 뭐 더 빠질 것 같아 두려움에 매도하는 건 비추하고요. 그냥 좀 보유하고 지켜야 되는 때라고 생각하고요. 현금 여유가 되시면 뭐 추가 매수하기에 분할 매수로 접근하면 나쁘지 않은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찌됐든 2025년 비트코인에게 있어서 되게 좋은 해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알트코인도 되게 좋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알트코인은 뭐 아침에도 이야기했지만 저는 좀 세게 두드려 맞은 다음에 매수하는 건 괜찮은데 지금은 어디까지 두드려 맞을지 모르니까 이럴 때 사는 거는 좀 위험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멘탈이 너무 흔들리는 이유는 알트코인 위주로 투자하셔서 그럴 것 같아요. 다음에 투자를 하실 때는 좀 비트 위주로 투자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안녕히 계세요. Never sell your Bitcoin.